we have an all-new battery pack. And then something we're really proud of is the new carbon-sleeved rotors for the motor. 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전기차 업계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전체판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처음에 테슬라의 최신 발표는 늘 보던 화려한 기술 공개처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업계 분석가들은 이것이 평범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에게 보내는 아주 분명한 경고장과도 같았습니다. 단순히 더 좋은 배터리나 더 멋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기차의 기반 자체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이죠. 테슬라가 소개한 새로운 전기 모터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 모델을 순식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더 가볍고 더 똑똑하며 효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게 됩니다. 이게 정말 테슬라가 거의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다른 전기차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기의 시작일까요? 테슬라의 이번 발표가 왜 이렇게 큰 무게를 갖는지 지금부터 함께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테슬라가 처음 어디에서 출발해 지금의 위치까지 어떻게 올라왔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점점 더 강하게 청정 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한때 주변부의 실험 제품에 가까웠던 전기차는 이제 전체 자동차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올라섰습니다. 오늘날 테슬라는 그 혁명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회사의 시작은 정말 조용하고 소박했습니다. 테슬라는 2003년에 설립됐습니다. 당시에는 전기차를 대량 생산한다는 생각 자체가 여전히 너무 먼 이야기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였습니다. 전통 자동차 산업은 거의 완전히 내연기관이 지배하고 있었고 전기차는 느리고 비싸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공동 창업자인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은 전기차가 가솔린 자동차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심지어 넘어설 수도 있다고 믿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진짜 전환점은 2004년 일론 머스크가 투자자로 테슬라에 합류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머스크는 단순히 돈만 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체 자동차 산업을 바꾸겠다는 혁명적인 비전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빠르게 최대 주주가 되었고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으면서 회사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전체 자동차 산업을 다시 구성하고 더 나아가 에너지 생태계까지 새롭게 정의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사실상 이런 사고방식이 이후 테슬라의 거의 모든 전략적 선택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8년 테슬라는 첫 번째 전기 스포츠카인 로드스터를 선보였습니다. 이 모델은 로터스 셰시를 기반으로 개발됐고 비교적 틈새 시장을 겨냥한 차량이었지만 그 의미는 엄청났습니다. 로드스터는 그전까지 어떤 전기차도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전기차도 빠를 수 있고 민첩할 수 있으며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차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로드스터의 성공은 테슬라가 빠르게 세계 자동차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초기 창업자들은 점점 회사를 떠났으며 일론 머스크는 점차 실질적인 통제권을 더 강하게 쥐게 되었습니다. 꿈 많은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는 점점 대담함과 혁신의 상징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 전략의 첫 번째 정점은 2012년 모델 S의 등장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급 세단 출시가 아니라 거의 기술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차량은 무선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었고 성능은 당시 업계 기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사용자 경험 역시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상상하던 틀을 넘어섰습니다. 모델 S는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전기차는 타협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전체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를 훨씬 더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델 S 이후 테슬라는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의 모델 3,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모델 X,
그리고 미래적인 감성을 강하게 내세운 사이버 트럭으로 계속 확장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테슬라가 규칙을 깨는 존재라는 이미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강점은 몇몇 특정 모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를 중심에 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소프트웨어를 보조 요소 정도로만 보던 시기에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를 제품의 영혼처럼 여겼습니다. 그 결과 테슬라는 배터리 효율, 자율주행 능력, 생산 최적화, 에너지 관리 같은 분야에서 점점 더 큰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이 되자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50개가 넘는 나라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여전히 첫 세대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시장에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테슬라는 이미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생산 규모에서 그들보다 몇 년 앞서 있었습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은 테슬라가 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고 조만간 경쟁사들에게 따라잡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테슬라는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지금까지 가장 대담한 카드 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전기차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 모터 설계였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발표 자리에서 일론 머스크는 탄소 섬유로 감싼 차세대 전기 모터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것 중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작고 가장 아름다운 모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전기 구동계 전체를 다시 정의하는 수준의 변화였습니다. 머스크는 이 기술이 앞으로 나올 모델들, 특히 로adster, 이 점령 같은 미래 모델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그 순간 테슬라의 야심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회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트렌드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이 모터의 성능은 전체 업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전수는 분당 2만 회전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도 채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숫자들은 원래 초고가 슈퍼카 세계에서나 볼 수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단순히 차가 더 빨라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극도로 높은 성능과 극도로 높은 효율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이 이제 막 기존 테슬라 모델에 가까워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테슬라는 또 한 번 격차를 크게 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전체 전기차 업계는 훨씬 더 높은 새로운 기준 앞에서 다시 출발선에 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더 빠른 차 한 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점점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의 역할을 넘어 청정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정의하는 기술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때 의심과 조롱을 받던 회사가 이제는 오래된 거대 제조사들에게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된 것입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결국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한계를 깨는 사고, 대담한 리더십, 그리고 멈추지 않는 혁신이 어떻게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새로운 모터 기술이 만들어낸 충격파와 함께 전기차 레이스는 사실상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앞서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진짜 돌파구는 사양표에 적힌 충격적인 숫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터의 구조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깔끔하게 마감된 금속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전기차 업계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대담한 기술적 성과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 섬유로 감싼 로터를 가진 플레이드 모터입니다. 이것은 멋져 보이기 위한 장식도 아니고 마케팅용 포장도 아닙니다. 전기가 움직임으로 바뀌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테슬라는 아주 적은 수의 제조사만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작은 오차 하나도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전기 모터에서 로터는 보통 강철과 구리 같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 재료들은 수십 년 동안 내구성과 전도성을 입증해 왔습니다. 하지만 모터가 극도로 높은 속도로 회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이 재료들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전수가 올라갈수록 원심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 힘은 로터를 팽창시키거나 변형시키고 한계를 넘으면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출력으로 운행할 때 발생하는 열은 여릉력을 증가시키며 재료를 안전 한계 가까이까지 밀어붙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이 아직 넘지 못한 물리적인 벽입니다. 테슬라의 해결책은 로터 전체를 고강도 탄소 섬유층으로 감싸는 것이었습니다. 탄소 섬유는 오래전부터 항공 분야와 레이싱카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무게 대비 강도가 압도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탄소 섬유층을 로터 둘레에 아주 정확한 장력으로 감으면 그 층은 초경량 갑옷처럼 작동해서 로터가 고속 회전 중에 팽창하지 못하도록 잡아줍니다. 덕분에 로터는 분당 2만 회전 이상으로 돌아가도 구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가 상용 전기차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수준까지 모터 회전수의 한계를 끌어올릴 수 있게 해줍니다. 회전수가 올라가면 성능 면에서 바로 이점이 나타납니다. 모터가 더 빠르게 돌수록 더 작은 크기 안에서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그 결과 같은 부피에서 낼 수 있는 출력 밀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더 작지만 더 강한 모터를 설계할 수 있었고 전체 구동계의 무게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게가 줄어들면 가속은 더 날카로워지고 에너지 효율도 좋아집니다. 이유는 불필요한 질량을 회전시키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헬레이드 모델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면서도 꽤 인상적인 주행 가능 거리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 섬유의 장점은 기계적 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열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입니다. 운행 중에 로터가 뜨거워지면 안쪽의 금속은 팽창하려고 합니다. 이때 처음부터 장력을 걸어 감아둔 탄소 섬유층이 반대 방향의 압축력을 만들어 로터를 안정적인 상태로 붙잡아줍니다. 이런 프리로드 구조 덕분에 모터는 혹독한 열 사이클을 더 잘 견디고 재료 피로 위험이 줄어들며 수명도 길어집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은 성능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성과 신뢰성까지 함께 얻는다는 뜻입니다. 헬레이디 모터가 특별한 이유는 소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정밀도에도 있습니다. 탄소 섬유를 로터 주변에 감는 작업은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탄소와 금속은 열 팽창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장력이나 감는 각도에서 아주 작은 오차만 생겨도 로터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작동할 때 이런 문제는 강한 진동을 일으키거나 최악의 경우 심각한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전용 로봇 시스템을 개발해 감는 과정을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로터는 거의 완벽한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경쟁사들에게 가장 큰 장벽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생산 공정입니다. 로터를 탄소로 감싼다는 아이디어는 종이 위에 설명할 수도 있고 심지어 공개 특허 안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산업 규모로 재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설계만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설계를 실제 제품으로 바꾸기 위한 기계, 생태계,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년간의 테스트를 통해 쌓은 데이터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돈만 쏟아붓는다고 바로 살 수 있는 종류의 자산이 아닙니다. 이 모터가 실제 도로 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 이런 기술적 이점은 빠르게 체감될 것입니다. 가속은 거의 즉각적으로 나오고 가속 페달 반응은 정확하며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유지되고 주행감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전기 모터 특유의 조용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진동은 적고 지연은 거의 없으며 내연 기관 차량처럼 복잡한 변속기 시스템도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연 기관이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해도 장기적으로 기계적 효율 측면에서는 전기차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꽤 분명한 신호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플레이드 모터는 단일 제품이라기보다 하나의 기술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이 구조는 출력과 크기를 여러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세단부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더 나아가 전기 슈퍼카까지 폭넓게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는 몇몇 고급 모델에만 사용하는 비밀 무기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체 제품군으로 퍼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터가 전체 업계의 기준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많은 제조사들이 오랫동안 물리적인 한계라고 받아들였던 경계선이
이제 실제로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기차 업계는 어려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자원, 시간, 기술 역량을 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고성능 전기차의 한계를 계속 더 높이는 동안 계속 뒤처진 채로 남게 될까요? 탄소로 감싼 플레이드 모터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전체 전기차 업계에 대한 전략적 충격이었습니다. 테슬라는 계속해서 한계를 깨고 있고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류시드와 리비안 같은 신흥 브랜드들, 그리고 포드나 GM 같은 오래된 거대 기업들도 전기차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새로운 모터가 등장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바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한때 최고 수준의 성능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갑자기 평범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여전히 영구자석 동기모터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낮은 속도에서 중간 속도 영역까지는 효율이 좋아서 전기차에 매우 흔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극한까지 밀어붙이면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고회전 영역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열이 쌓이면서 관리가 어려워지며 기계적 내구성도 큰 장벽이 됩니다. 테슬라의 플레이드 모터는 탄소로 감싼 로터를 통해 이런 약점의 상당 부분을 거의 지워버렸습니다. 매우 높은 회전수에서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열을 더 잘 제어하며 출력 밀도도 뛰어납니다.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많은 경쟁사들이 아직 들어갈 준비조차 되지 않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터 설계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싸움은 대량 생산 능력에서 갈립니다. 경쟁사들이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탄소 섬유를 높은 정밀도로 감는 공정을 대규모로 재현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전용 로봇에 대한 투자, 정교한 제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수년 동안 이어지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반면 테슬라는 이미 자기 기술에 맞게 최적화된 공장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두었습니다. 이 격차 때문에 많은 회사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 따라잡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낮은 시장 구간에서 경쟁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테슬라의 공개 특허 전략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보통 회사라면 이런 핵심 기술을 철저히 숨기겠지만 테슬라는 관련 특허 일부를 공개했고 그 안에는 플레이드 모터의 중요한 요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업계 전체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자는 공유 정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과 해내는 것 사이의 차이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설계도와 기술 설명에는 접근할 수 있겠지만 테슬라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장비 시스템, 생산 데이터, 축적된 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면은 무료일 수 있지만 그 도면을 믿을 수 있는 상용 제품으로 바꾸는 길은 엄청나게 비싸고 위험합니다. 바로 이 격차가 테슬라에게 아주 특별한 전략적 이점을 만들어줍니다. 특허를 열어둠으로써 테슬라는 업계 선도자라는 이미지를 더 굳히는 동시에 경쟁사들에게 할 수 있다면 증명해보라는 압박을 던지는 셈입니다. 따라오지 못하는 회사들은 기술력과 생산 능력의 약점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되고 그동안 테슬라는 계속해서 앞선 위치에 이점을 누립니다. 테슬라의 장점은 업계에서 보기 드문 높은 통합성 덕분에 더욱 강해집니다. 플레이드 모터는 혼자 따로 존재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터리, 에너지 관리,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이 촘촘하게 연결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테슬라는 외부 공급업체에 덜 의존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각 단계마다 최적화를 적용할 수 있고 개발에서 대량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새로운 개선 사항이 나오면 빠르게 생산 라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공급망과 오래된 기술 유산에 묶여있는 전통 제조사들이 이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드 모터의 영향력은 전기차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출력 대비 무게 비율이 중요하고 극도로 높은 내열성이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면 전기 항공, 수직 이착륙 항공기, 드론, 심지어 산업용 에너지 시스템 같은 분야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작고 효율적이며 강력하고 오래 버티는 모터는
많은 산업이 전기화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핵심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테슬라는 점점 더 자신을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청정 에너지 시대를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드 모터는 교통과 물류뿐만 아니라 미래의 생산과 에너지 전달 시스템에서도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기가팩토리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테슬라는 생산을 매우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하드웨어 확장 능력을 증명한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경쟁사들에게 선택지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비용과 높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기술과 생산 역량을 구축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추격하는 위치에 머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능, 주행 가능 거리, 가격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장에서 한 세대 기술이 뒤처진다는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시장 점유율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보면 플레이드 모터는 테슬라의 장기 전략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한계를 밀어붙이고 전체 업계가 속도를 바꾸도록 강제하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빠른 차나 더 강한 차를 만드는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 자체를 다시 정의하는 경쟁입니다. 테슬라가 이 기술을 계속 다른 분야로 확장해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 특정 모델 한 대나 한 세대의 모터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게임은 다시 설정되었습니다. 예전의 규칙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단순히 선두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체 레이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산업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속도를 따라잡을 것인가, 아니면 전례 없이 빠르게 가속되는 전기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